2018년부터 고소 고발되었던 조선일보 최고위층에 대한 악질 범죄 혐의점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었으나 수사는 이상하리만큼 더디고 계속해서 흐지부지 되더니 결과적으로는 기소가 된 사건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사람은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윤석열 검찰청장이었죠.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지금껏 윤석열이 조선일보에 정보를 흘려왔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분명 윤석열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조선일보가 너무나 디테일하게 단독 보도하는 모습 등을 보면 대놓고 윤석열은 자신이 조중동과 같은 거대한 언론과 손잡았다라고 표출하면서 이로 인해 검찰 내 반론을 덮어두게 만드는 효과뿐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의 정부와 여당의 대항마로서 보수 대권주자의 입지를 만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특히 정계에 관심 있는 듯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조선일보와 짝짝꿍하는 모양새, 그리고 유착관계를 확실히 해주는 여러 증언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단순한 의혹만으로 보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끝내 이를 확실히 못 박아버리는 결정적 증거가 튀어나와 버렸으니 그게 바로 윤석열이 조중동 언론 사주들과 아주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지난해 단지 법조계에서 시작되었던 소문일 뿐이었던 것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최측근인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진위 여부를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윤대진의 대답은 그 사실이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경향과 한겨레에서도 이와 관련된 진상을 확인하고 결국 기사화를 했지만 별로 이슈는 되지 못하고 그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윤석열을 만나고 왔던 한 사주의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즉, 윤석열은 이미 총장이 되기 이전부터 정치를 하고자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윤석열은 훗날 분홍 점퍼를 입고서 나타날 겁니다. 분명해요, 이거는. 그가 갑자기 보수 대권주자로 언론에 나오게 된 이유도 철저히 윤석열의 계획이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죠. 게다가 현재 이동재와 한동훈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정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심의위 15명 중에 이동재의 경우에는 수사 계속 여부에 12명이 동의를 하고 그리고 공소제기에는 9명이 동의를 했는데 한동훈은 역시나 예상을 했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의 정서와는 다른 이 반대 행위자들이 물을 흐려놨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 중단에 10명, 불기소 처분에 11명이 동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이 계획했던 대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애초에 이러려고 만들어진 수사심의위였겠죠.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껏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던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 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추미애 장관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정당한 이 수사 지휘에 대해서 마치 본인은 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수사심의위에 의견서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수사심의위가 한동훈의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의견서는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의견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효과도 없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애초에 언론들을 통해서 의견서 제출 준비 중이라는 그런 소식이 연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는데 의견서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수사심의위에 언론을 통한 어떤 압박적 효과는 충분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견 제출 준비라는 그 타이틀만 언론을 통해 내걸은 것만으로도 윤석열은 지가 원하는 바를 벌써 진즉에 챙긴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폭주기관차와도 같은 이 통제되지 않은 권력, 바로 개혁이 필요한 검찰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절대 왕정을 통해 옥자를 꿰차려는 윤석열의 행보는 이미 그가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되기 이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겁니다. 그의 야욕은 거대 보수 언론들의 사주와 만나면서부터 이미 계획되어 온 이 검찰의 흑막이었던 거죠. 언론들이 이제껏 보도해왔던 방식처럼 조국 전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수많은 민주진영의 인사들에게만 유독 이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기정사실화해가지고
사납게 물어뜯어 회생할 수 없게 만들었던 언론들이 윤석열이 저지른 크나큰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만 오히려 적극 해명하고 나서는 꼴만 보더라도 그들의 유착관계는 확실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님께서 이 어렵디 어려운 이 전선에서 힘겨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위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이 윤석열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이 만남이 있었다라는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확인하는 그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죠. 찍힌 사진을 보면 추미애 장관님은 휴대폰 각도를 틀어가지고요. 사진이 잘 찍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모션을 취하신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아주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에게는 자신이 실시간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개혁의 의지를 절대 내려놓지 않고 싸워 나가서 이기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한 것이고 윤석열에게는 언론을 통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혁의 작업에는 이 곳곳에 기생해 있는 이 적폐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그 속도에 제한이 걸리고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 점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촛불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사발전소는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경제적 사정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과 멤버십 가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